일단은 거기 18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처.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거래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매출처하고 무슨 처요? 매입처.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파는 데냐 사는 데인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매출처라고 나오면 800번대 접대비, 그 다음에 매입처라고 나오면 500번대 접대비. 그래서 분계를 잘 하시려면 제가 이렇게 따로 적어 드리는 거 있어요. 그런 걸 많이 기억을 하셔야 하나라도 더 맞추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는 매출처 직원이에요. 예, 이렇게 주면은 욕 먹습니다. 하고도 무려 얼마 주셨어요? 3만 원 줬죠. 그리고 분계를 지금은 꼭 완성시키는데 초점 잡지 마시고요. 예, 차변하고 어느 변이요? 대변. 예,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얼마 나갔어요? 3만 원 나갔죠. 그 다음에 차변에 매출처니까 몇 번째 접대비라고요? 네, 800번대 접대비. 공장 500번인데 이것도 500번이에요. 매입처가요? 네, 매입처는 500번이에요. 왜 500번이냐면 우리는 시험 볼 때 제조회사예요. 그러면 제조회사는 아시겠지만 물건 살 때 원재료 사잖아요. 그래서 매입처는 500번대예요. 그리고 매출처는 왜 800번대냐면 매출처라는 게 파는 거잖아요. 우리 물건 파는 거 공장에서 팔아요? 사무실에서 팔아요? 네, 그래서 팔이에요. 왜냐면 매출처는 사무실과 관련된 거고 매입처는 공장과 관련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당. 그래서 배당 나오시면 항상 제가 이거 적어 드려요. 돈으로 받는 배당을 현금 배당, 그 다음에 주식으로 받는 건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줄 때. 저희가 시험 2월 달에 보잖아요. 요거 나올 수도 있어요. 배당 관련된 거. 왜 그러냐면 대부분 배당이 2, 3월 달에 정해지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요번에 배당 아마 역대 최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 뉴스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3, 40대들 뭐 받고 있대요. 회사에서 명퇴 받고 있대요. 네.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난리잖아요. 저희 강원도에서 아저씨 하나가 난리 쳤죠. 러시아에서 아저씨 하나가 난리 치고 있죠. 네. 그리고 러시아에서 전쟁 났죠. 네, 강원도에서 김진태 씨가 아주 그냥 제대로 뿌려나갖고 지금 엉망진창이죠. 채권 시장. 네.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불지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 안 좋게 만든 거 불지핀 사람 중에 한 명이 저기 러시아에 계시잖아요. 네. 전쟁 나갖고 이렇게 된 것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렇고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저기가 잘 될 것 같아요. 소자본 창업. 창업. 네. 근데 소자본 창업.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말고. 왜냐면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좀 애매하신 분들, 제 나이 전후이신 분들은 이제 취업이 잘 안 된다고요. 40대 한 중반쯤 들어가면 이제 그런 분들은 다 뭐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창업해야죠. 뭐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취업은 안 되는데 놀 수는 없잖아요. 애들은 커져가고 있으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긴 해요. 저 아는 분이 소자본 창업 그거 하시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내년에 장사 좀 될 것 같다고. 근데 원래 그런 쪽 장사가 잘 되면 결론적으로는 잘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할 때는 회계 처리하면 안 되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그 다음에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뭐요?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근데 시험 때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거긴 합니다.
배당금 받은 거. 그래서 지금 뭘로 받았대요? 거기 보시면 무슨 예금에 입금되었다? 네, 당좌예금. 그러면 입금이면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 근데 왜 차변이냐면 통장이 늘어났잖아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배당금 받았죠? 배당금 받는 거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 수익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약하고.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답을 맞추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어디 갔냐? 계약은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가 아닌 것에는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반복,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래가 아니란 얘기는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하고까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함정이고. 그 다음에 계약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줬다고 해서 선급금, 먼저 받았다라고 해서 뭐요? 선수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얼마 받았어요? 50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계약금 먼저 받았죠. 먼저 받았다 뭐요? 네, 선수금. 우리 수금한다 그러면 뭐 받는 거죠? 돈 받는 거죠. 그래서 종로전자. 그리고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래처는 두 가지에만 쓰는 겁니다. 채권하고 뭐요? 채무. 요거 두 가지에만 사용한다라는 거,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세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1번부터 모르겠는 건 비워두세요. 24번까지 푸시는데 힌트 좀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21번은 몇 개월이죠? 1개월이면 장기예요, 단기예요? 네, 단기예요. 그래서 단기 들어가는 거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보세요. 분계 풀 때도 되도록이면 프로그램 켜놓으세요. 우리 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컴퓨터 다 켜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습하는 거는 5001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여기에 키포인트는 교육이잖아요. 뭐예요? 교육. 그러면 아무 날짜나 들어가신 다음에 차변 몇 번이라 그랬죠? 3번. 대변 몇 번이라 그랬어요? 4번.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키포인트는 교육이죠. 그럼 여기 보실래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교육훈련비밖에 없죠? 다 똑같은 교육훈련비인데 이제 5냐 8이냐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른다 그래서 무조건 안 쓰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해서 프로그램에 쳤다 그래서 무조건 다 있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모른다 그래서 안 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거 참고하셔서 3분 후에 맞춰볼게요. 그래서 21번부터 24번까지 한번 또 풀어보세요. 거기 2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몇 개월이요?
1개월. 그러면 짧게 빌려줬으니까 단기 대여금 500 김영수. 왜 차변이냐면 대여금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받아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의 모여 증가. 근데 뭘로 줬죠? 거기 보시면 현금 줬죠. 얼마 줬어요? 500만 원. 자산의 모여 감소. 그 다음에 22번. 그래서 22번 보시면 관리직 사원 김미영의 전산교육을 위하여 하이텔 강남교육장의 교육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교육비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면 교육비는 교육훈련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교육훈련비. 근데 800번대예요. 왜냐면 관리직이라. 생산직이면 몇 번대예요? 생산직이면 500번대예요. 그래서 교육비, 교육훈련비 10만원, 현금 10만원. 그 다음에 23번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거 은근 저한테 잘 물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프로그램에 치라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협회비를 쳐요. 있어요 협회비가. 근데 이거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저희는 6하고 7은 안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 몇 번대예요? 600번대예요. 그래서 얘는 쓰면 안 돼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프로그램에 협회비 있는데요. 협회비 있는데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는 5하고 8만 쓰는 거예요. 6하고 7은 안 됩니다. 그래서 회비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회비 나오면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 제가 요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나오면은 세금과 공과예요. 그건 상황에 맞춰서 해야죠.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8이에요. 지문에 공장인지 사무실인지 없으면은 무조건 8이고 5, 8은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이거는 5다 이거는 8이다는 그 지문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외우니까 이 내시는 분들이 또 잔머리를 쓰셔서 이거 나올 때 있어요. 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는 좋은 일에 쓰니까 무슨 금이에요? 기부금이에요.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시험 내시는 분하고 가리키는 사람들하고 머리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회비 나오면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랬더니 내시는 분들이 갑자기 적십자회비를 간혹가다 한 번씩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세금과 공과고요. 그 다음에 5인지 8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무조건 8이에요. 그래서 20만원, 현금 20만원.
그다음에 2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기적금. 그다음에 보통 예금에서 대체해서 입금했대요. 그래서 적금 들은 건데 우리 통장에서 통장으로 돈 보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그 문제예요. 그래서 적금에 돈이 들어왔는데 무슨 예금에서 돈 나간 거예요? 보통 예금에서. 참고로 통장들은 다 자산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5번부터 모르겠는 건 비워두세요. 28번까지 또 한번 해보세요. 2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상매출금하고 현금. 그러니까 지문 잘 보면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항상 지문 안에 힌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25번 차변에 현금 440. 왜냐면 회수의 숫자가 받을 숫자잖아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얼마예요? 440. 누구한테 받았죠? 영심이. 그러니까 이거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써주셔야 누구한테 받을 게 있었고 누구한테 얼마 받았고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이걸 안 써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받기는 받았어. 근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몰라.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누구한테 더 받아야 되는지 다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꼭 적어주셔야 확인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렇죠. 대변이니까. 그 다음에 2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시제.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26번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부족하대요.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거거든요. 장부가 중요할까요? 실제가 중요할까요? 네, 실제가 중요해요, 항상. 그래서 요 내용은 현금이 30만 원 모아대요. 부족하대요. 모아대요. 부족하대요. 그러면 부족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대변의 현금 얼마가 적다고요? 3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이 많거나 적은데 내용을 모르는 걸 뭐라 그러냐면 현금 과부족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현금 과부족. 자산의 증가예요. 왜냐면 이거 찾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왜냐면 우리 잊어버렸다 그래서 끝이 아니죠. 잊어버린 거 찾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결산. 그래서 우리 결산하면 두 가지예요. 이 현금 과부족, 현금 관련된 거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결산 그러면 몇 월 며칠이라고요? 네,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이 12월 31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못 찾았어. 그러면 어떻게든 회계는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지어줄 때 잡이익 아니면 뭐라고요? 잡손실. 그래서 보시면 앞에 보시면 못 찾았잖아요. 여기 보세요. 현금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적어지면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뭐요? 잡손실.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그래서 보시면 왜 잡손실이냐면 현금이 어떻게 돼서요? 줄어들어서 현금이 늘어나야 회사 입장에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잡손실 처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급여. 일단 급여 나오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직은 급여라고 하고 생산직은 뭐라 그래요? 임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돈 주고 받을 때 세금 띄잖아요. 그거는 무슨 금이요? 예수금.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기억나시면 맞추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산직은 임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1200. 관리직은 뭐라 그래요? 급여. 그래서 600. 그리고 세금 띄는 건 공제계를 보세요. 공제가 빼고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빼고 주죠? 세금 빼고 주죠. 그래서 예수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급여. 네. 아, 여기 지금 위아래로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드릴게요. 근데 임금 차감 지급액은 아니야? 저번에 저 11번 무슨 11번이요? 차감 지급액 아니야? 네, 차감 지급액 1771만 원. 이거는 임금 그냥 원액 전액을 쓰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차변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세전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세전. 그리고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세후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요게 세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전이 중요해요? 세후가 중요해요? 세후가 중요하죠. 왜냐면 세후가 내 통장에 찍히는 거니까.
근데 사장님들은 세전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세금 얼마 나가냐, 이게 다대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들 나가잖아요. 그래서 세전이 얼마로 측정되느냐, 요건 이제 사장님들한테 더 중요하고 우리는 통장에 얼마 찍히냐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29번부터 34번까지 메인 매출 전표인데 29번부터 32번까지는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일단 요거 먼저 외우셔야 돼요. 불공. 그래서 요거는 못 외우셨으면 이따 쉬는 시간에 요거 꼭 외워 놓으세요. 왜냐면 이거 오늘하고 내일 계속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대비, 업무무관,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 몇 cc 제외요? 1000cc. 그 다음에 경차, 그 다음에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오늘 메인 매출 전표 풀다 보면 이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나오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있어 그러면 불공, 여기에 내용이 없어 그러면 과세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나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세 아니면 뭐라고요? 불공.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세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못 외워요. 그러니까 불공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고 여기에 없으면 과세야. 이렇게 문제를 풀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선생님 이 컴퓨터가 불만 깜빡깜빡 그러는데 보여주나요? 오, 잠시만요. 그땐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잘 껴놔도 살짝씩 빠질 때가 있어.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29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박스 안에 비고에 보시면 매출처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9번 우리 매출처용이면은 접대비잖아요. 접대비니까 이거는 불공이에요. 왜냐면 여기 있잖아요. 뭐 있어요? 접대비. 그리고 거기 지문에 세금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매입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불공. 그래서 보시면 매입의 불공이고 거래처는 엘칸토, 전자는 부.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원래는 29번이 아니고 여기에다 원래 날짜 쓰는 거예요. 시험 보실 때에는 또 날짜 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유형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유형.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래처.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여부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 저거 적는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면은 여, 종이세금 계산서면은 부예요. 뭘로 확인하는 거라고요? 전자냐 아니냐 그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29번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여가 아니고 부예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잖아요. 아, 앞에 전. 예, 그 앞에 전자가 붙어야 돼요. 그냥 세금 계산서는 부예요.
그리고 요거는 꼭 지켜주세요. 매입일 때는 어느 변 먼저? 차변 먼저. 그래서 29번에 차변에 800번대 접대비. 그리고 불공은 합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407만 원. 그래서 요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불공은 합친다 나눈다? 합친다. 그 다음에 대변에 어디 갔냐? 현금 얼마요? 407만 원. 그래서 불공은 합쳐서 처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작 의뢰.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나오면 요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보시면 세금 계산서 그 불공에 제작 의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뭐예요? 과세예요. 지문에 세금 계산서 나오면 얘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없네 그러면 무조건 뭐요? 과세. 있으면 불공. 그래도 요건 없으니까 과세예요. 그래서 매입에 과세. 그 다음에 예빈 상사 부. 여기 부냐 여냐는 거기에 전자냐 아니냐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요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제작 의뢰라고 나오면 외주 가공비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기계잖아요. 기계는 공장 걸까요? 일반적으로 사무실 걸까요? 공장이겠죠. 그래서 500번대 외주 가공비. 그래서 외주 가공이 뭐죠? 네, 외주 가공은 뭐냐면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외주의 뜻이 뭐예요? 외부 업체예요. 그래서 외부 업체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걸 외주 가공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600. 그 다음에 매입 부가세를 뭐라 그러냐면 부가세 대급금이라 그래요. 왜 대급금이라고 하냐면 원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대신 지급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대급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대급금? 네. 부가세를 대신 지급했다. 누구 대신이요? 소비자 대신. 그래서 대급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돈은 수표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 당좌예금.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래서 660. 그러니까 분계를 잘 하려면 어떤 타이밍에 뭐 쓰냐 기억력 사이에요. 그래서 분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요 문구 나오면 뭐가 있는데 그게 헷갈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시험 볼 때까지 얼마나 기억을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31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수출용. 그 다음에 죄송한데 문제를 잠깐만 바꿀게요. 그리고 32번까지 하고 실 겁니다. 거기 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한데 거기 앞에다가 영세율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영세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을 영어로 로컬 LC라고 해요. 뭐 로컬이라고도 하고 로컬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뭐 읽는 사람 차이니까. 그다음에 구매 확인서. 그래서 뭐 로컬 푸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고 로컬 푸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예. 그게 국내 내국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네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영세예요. 많이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뭐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는데 몇 개만 나오면 영세라고요. 하나. 그래서 매출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니까 요건 매출의 영세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신 무역, 전자는 부. 그리고 내일까지 해보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숙제 내드릴 테니까 책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요거 연습해 갖고 오세요 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연습하고 나면 좀 더 구별하는 게 잘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출용 의류를 제품으로 볼게요. 그래서 매출일 땐 꼭 대변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 2천. 그 다음에 돈 받았으니까 뭐예요? 현금 2천. 여기는 부가세가 나오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영세의 뜻이 뭐죠? 네, 세금이 없다. 0%다. 그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세금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요즘 뉴스 보면 좋은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출액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수출 관련돼서도 이익이 나야 되는데 뭐가 나고 있대요. 이제 슬슬 손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여튼 2, 3년 동안에는 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분위기가. 뉴스나 신문에 3, 40대 명예퇴직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전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뉴스가 원래 한 발짝 좀 늦게 나오잖아요. 뭔가 터지고 나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년 한 2, 3월, 3, 4월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피부로 체감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3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컴퓨터.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우리 불공에 컴퓨터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그냥 과세예요. 네, 그렇죠. 샀을 땐 매입과세, 팔았을 땐 뭐요? 매출과세. 그래서 불공을 확실히 외워두시면 구분할 때 편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사셨냐면은 세기전자. 그 다음에 전자는 부. 우리 컴퓨터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면 뭐라 그랬죠? 아니요, 장기는 맞는데 여기에서는 뭐요? 비품. 그래서 비품 얼마예요? 300. 그 다음에 소비자 대신 내준다 그래서 부가세 뭐라 그런다고요? 대급금. 얘 자산이에요. 왜 자산이냐면 대신 내줬으니까 나중에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건 다 자산이에요. 줄 거는 다 뭐죠? 부채예요. 맞죠? 줘야 되는 건.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100만원 드렸대요. 네, 나머지는 외상이죠. 그러면 여기는 외상 매입금이 맞을까요? 미지급금이 맞을까요? 네, 미지급금이 맞아요. 왜냐면 컴퓨터는 파는 거 아니죠? 그래서 230.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5분에 그 밑에 거부터 해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